자,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발표 및 그리고 토론은 바로 좌장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이번 세션은 팔로마 메르디오 고메즈 님이 좌장을 맡으셨는데요. 바로 멕시코 통계청에서 도심계획 및 이런 지리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지리정보 하부 시스템 그리고 도시 계획을 맡고 계시고요.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고품질의 그런 데이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UN 글로벌 지오스페이셜 정보 관리와 관련된 이런 미주 지역의 지역위원회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메즈님을 모셔서 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아침 시간일 텐데요. 그리고 지역대에 따라서 아마 다 시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들여다보게 될까요? 이번 세션의 목적은 통합된 그런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회복력과 그리고 회복력을 증진시킨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글로벌 생태계의 몇몇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2030 어젠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통한 또 여러 글로벌 어젠다를 향한 노력을 한번 들여다보겠고요. 이를 통해 조율된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또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우리가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 통계 시스템, 그리고 국가 재난 경감 시스템, 그리고 국가 지리정보 기관들, 이 밖에도 이런 국가 환경에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재난에 대한 어떤 회복력을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을 시청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멕시코의 그런 동영상인데요. 자, 시뮬레이션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칸쿤 지역으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는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바로 유카탄 반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궤적을 따라서 허리케인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궤적을 한번 보면 허리케인이 육지로 상륙을 하고요. 이런 지도를 한번 볼까요? 호텔도 보이고 이런 건물들이 보입니다. 칸쿤 지역의 사진이고요. 우리가 지리 공간 정보를 여기에 한번 통합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정보와 공간 지리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 허리케인, 지금 칸쿤 도심 지역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병원입니다. 또 학교인데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런 위치하는 곳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리 공간 정보를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태풍이 다가왔을 때 몇 개의 블록이 몇 명의 인구가 또 몇 개의 학교가 몇 개의 병원이 영향을 받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이를 통해 통합된 통계, 지리, 공간 정보의 통합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전 세계의 여러분의 연자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바로 어떤 민첩하고도 회복력 있는 데이터 통계 시스템을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갈리미아 마르코바님,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에서 참여를 하셨고요. 마르코바님은 통계 전문가십니다.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재난 그런 분석을 담당하고 계시고 2020 리스크 경감과 관련된 그런 글로벌 평가를 또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재난경감 정책과 관련해서도 각국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갈리미라 마르코바님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공식 통계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세션에 참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재난은 하나의 분야에만 국한되거나 하나의 장소 혹은 하나의 지역사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실질적으로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런 재난이 어떻게 글로벌 위기로 변모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았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말이죠. 불확실성, 복합성, 취약성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 통계 체계가 무엇보다도 회복력 있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회복력 있게 개발을 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수립하고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면서 분산되어 있고 젠더에 민감하고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샌다이 프레임워크 모니터링 체계는요. 그래서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요구 조건에 대해서 표준, 데이터 수립 표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각 회원국들이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SDG, 즉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샌다이 프레임워크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샌다이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포스트 2015 개발 어젠다 와 관련해서 만든 주요 협약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모든 회원국들이 개발 이익을 재난 위험과 영향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재난 위험 경감과 재난 손실 경감을 위한 비전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2030 협약과 관련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나 어젠다 2030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샌다이 프레임워크는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행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기본 원칙을 제공을 하고 글로벌 타겟을 설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기존의 위험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난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조치들을 이행함으로써 사회, 경제, 법, 문화, 환경, 기술, 정책, 그리고 기관 등등의 영역에서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조치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고 재난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것을 1차 우선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재난 위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재난 관리를 개선을 함으로써 준비성을 좀 더 개선을 하고 회복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총 7개의 글로벌 타겟인데요.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개의 글로벌 타겟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감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재난 사망률 감소가 타겟 A이고요. 타겟 B는 글로벌 이재민 감소입니다. 타겟 C는 GDP 대비 직접 경제 손실 경감이고요. 타겟 D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타겟들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 수립 국가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타겟 F는 개도국에 전달하는 재난 위험 감소 기금 지원과 국제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G는 재난 예방 조기 경보 체계를 가용성과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SDG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센다이 타겟들은요, SDG의 11번, 13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DG 감독기관으로서 저희는 SDG 지표를 데이터를 이전을 시켜서 연간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센다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글로벌 단에서 그 진전사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38개의 지표를 설정을 해서 각 정부 기관관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그 결과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OIWG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데이터 필요성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과 사망률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사망 혹은 실종 건수에 대한 수치가 필요하고 또 그 외에도 주거지나 생활 환경이 파괴가 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측정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농업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작물, 가축, 어업, 임업 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을 하기 위한 목표이고 또 하부 지표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유적지라던가 혹은 주거지 손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겟 D를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주요 인프라의 손실, 그 외에도 손실을 입었거나 이미 파괴가 된 보건 교육 시설들, 그 외에도 파괴가 된 기본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 외에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국가 그리고 하위 국가 레벨에서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기 경보 체계가 얼마만큼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는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분야로부터 취합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기관들을 각 국가 수준에서 협업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관련 부처들은 국가통계청이나 혹은 국가재난경감 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센다이가 요구하는 재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경감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그리고 복합적인 데이터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너지 효과는 결국은 국가의 프로세스와 글로벌 수준에서의 보고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주춧돌이 되는 것은 강력한 책임성입니다. 저희가 센다이 프레임워크 온라인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도구를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웹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각
하객별로 그리고 지표별로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굉장히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유저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국가의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프로세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언제든지 활용을 해서 특정한 메타데이터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센타이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 수준에서 진전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진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까지 총 153개의 국가들이 샌다이 프레임워크 온라인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최소한 한 개의 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총 68개의 국가들이 지금까지 전체 7개의 타겟을 커버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2018년에서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둔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2018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부터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고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개선, 그리고 보고율 개선, 모멘텀 유지 등등이 그 예이고요. 또 코로나19의 정확한 영향력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보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 공표를 개선하고 또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보고서 이후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저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또 다양한 기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샌다이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중기 점검을 곧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경험 리뷰를 함으로써 온라인 체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간 보고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보고 체계도 좀 더 쉬워지고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유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각 국가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각국의 국가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관련 통계와 관련된 기관관 전문가 그룹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UNDR과 UNESCAP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을 통해서 공통의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수립을 하고 진전을 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재난 관련 통계를 글로벌 단에서 품질 개선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재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하고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책 행위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준비성, 회복력이 더욱 개선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우선 발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케 몽크 한세님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에스캅에서 경제 그리고 환경 통계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에스캅의 통계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세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 개발을 담당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에너지 혁명과 관련된 통계를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 통계 시스템의 어떤 변혁적인 개발을 이런 에스캅 통계위원회에서 담당하셨고 현재는 CF 관리 그런 세미나의 공동 주체로서 재난경감과 관련된 위원회에 또한 참여하고 계십니다. 컴퓨터 과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좌장님.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시간대는 다 다를 겁니다.
좌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발표를 통해서 주로 지금 제가 공동 좌장으로 있는 전문가 기관관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재난 관련된 통계를 맡고 있는데요. 이전에 연사님께서 약간 소개를 해주셨죠? 그래서 앞서의 발표가 너무나 좋은 어떤 전반적인 제 발표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기관관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샌다이 프레임워크 모니터링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차원에서 본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발표를 통해 저는 이 분야의 그런 활동이 정말로 큰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글로벌하게 전개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했고요. 그만큼 심각한 여러 가지 보고를 IPCC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보다 증대시켜 주었고요. 우리가 충분히 어떤 연결고리라고 해야 할까요? 기후변화와 그리고 이런 재난 간의 연결고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연사분께서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너무나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맥락과 관련된 슬라이드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통계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활동이 지속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제도적인 협력,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방금도 들었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관리기구, 그리고 국가통계청이 이제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 활동 면에서도 협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규범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작업에서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규범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는 또한 세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은 활동이 무엇보다도 국제 보고를 어떤 개선한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의 주요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항상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이런 재난 위험 경감 정책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기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글로벌 전문가 기관 간 그룹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요는 있어 왔습니다. 근거 기반의, 즉 리스크에 기반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도 강조가 되었고요. 사실 샌다이 프레임워크 이전부터도 이와 같은 논의는 진행이 되었죠. 전반적인 환경을 봤을 때 통계 정보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상호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재난에 대한 우리의 준비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앞서 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수요는 점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 활동은 있어 왔습니다. 특히 통계 프레임워크를 제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을 보아도
이런 권고안을 만드는 노력이 있습니다. 국가통계청이 이런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그런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통계 지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좀 역량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리공간 정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런 활동이 진행이 되었고 저희 통계위원회에서는 어떤 통계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즉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합의가 된 통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다 정기적으로 글로벌 포럼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재해 관련 통계에 대한 생산과 그리고 활용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지금 일정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각 기구들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글로벌 그룹 혹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0월에 저희는 이 IEAEG 전문가 간 그런 기관을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이제 참석자들에 대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9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 그룹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30개가 넘는 국가기관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룹의 리더는 현재 UNDR 그리고 에스카비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트너십 자체는 이미 5, 6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저희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두 차례에 걸친 중요한 이벤트를 이 전문가 그룹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 그룹이 5월에 한번 활동을 했고 그 다음 6월에 최초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재해 관련 통계의 생산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 기관 간 그룹이 설립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될까요? 이 그룹은 무엇보다도 공통의 통계 프레임워크를 재해 관련 통계와 관련해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어떤 혹은 표준화된 그런 권고안을 재해 관련 통계에 대해서 내놓게 될 것이고요. 이 그룹의 주요 어떤 기능은 이미 우리가 가용한 세계 각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이런 가용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규범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차원의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는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화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지역 차원의 그리고 글로벌 그룹들의 인풋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DDIM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그런 기관들의 인풋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리공간과 관련된 어떤 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분야에 걸친 통계를 생산하는데 지리공간 정보가 중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IAEG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또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활동의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초석을 그런 마련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국제 재해 관련된 통계의 국제 프레임워크의 어떤 범주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모두가 동의하는 작업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강조되고 있지만 앞서도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기반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재해 경감 정책 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센다이 프레임워크와의 연동인데요. 이를 통해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보다 고품질의 보고가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밖에 또한 모두가 동의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범주를 봤을 때
기존의 가이던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존의 가이던스에서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채우기 위한 어떤 연구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연구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페이퍼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글로벌 협의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를 내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 목표는 이런 통계위원회에 2023년까지 권고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권고안이 아마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초석이 돼서 앞으로 이런 재난 관련 통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로 열렸던 전문가 포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정말로 흥미진진한 논의를 했습니다. 4개의 세션을 통해서 공식 통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통계 정보에 대해서 기후변화는 무엇보다도 큰 주제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리공간 정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우리가 보다 정책 이방가들에게 고품질의 통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논의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풍선 모양으로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통합 또 상호 운용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앞서 좌장님도 도입부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 또 제도, 데이터, IT, 혹은 규제, 컨셉, 실질적인 운용 이런 것들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트너십, 민간, 민관, 또 학계, 과학 등과의 파트너십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어떻게 하면 각국 통계청이 이와 같은 분야에 보다 잘 통합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통계 작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만드는 일, 이것들은 각국 통계청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중심이 되어서 이런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각국 통계청은 데이터 스튜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리공간 정보 혹은 이런 지구 관측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또한 물론 보건 혹은 기후변화도 전반적으로 다루어진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업무를 단편적으로 보여드렸고요. 현재 저희가 앞으로 향후 연구를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좌장님께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다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가 그룹이 글로벌단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UNDPI에서 공동 좌장을 했었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룹이 연관이 되어서 이런 행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주신 로드맵을 통해서 현재 저희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연사분과 그리고 다른 관계자분과 함께 조율을 하고 통합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달성할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먼저 발표를 다 듣고 나중에 마지막에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정용찬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보사회개발연구소에서 ICT 데이터과학연구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분석 측정의 바이스 체어로도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오셨는데요. AI라던가 빅데이터, 기타 관련 통계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정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Thank you, your kind introduction to me. Good morning, and 네, 안녕하십니까? it's a pleasure for me to be here.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명한 패널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모이신 패널분들께서는 주로 재해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day, I would like to divide.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발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와 통계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벤치마킹입니다. 몇몇 국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슈와 그리고 토론입니다. This is a table. 자기 도표는 각 국가의 순위를 보여줍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지표나 그리고 성과 지표인데요. 한국이 상위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코로나 지원 시스템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된 코로나 지원 시스템이 한국에는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제 감염자의 이동선에 대한 그런 분석이 원래는 2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바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10분이면 동선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각 그런 기관들 간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화 유선상으로 서로 협력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3개까지의 그런 코로나 관련 법안이 2021년도 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통계 생산, 환경,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통계 생산은 이전에도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위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패널 분들께서 공식 통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베이에 대한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시의적절한 그런 통계 생산에 대한 요구는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자료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행정 데이터라던가 혹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가 또 필요합니다.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 그런 방법론도 이제 새로이 떠오르고 있고요. 이와 같은 환경의 그런 변화는 전통적인 어떤 통계의 거버넌스, 예를 들어 표준 산업화 분류라던가 혹은 통계 품질의 어떤 통제 혹은 승인 시스템 이런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는 데이터야말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부분에서도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우려사항도 많고 또 도전 과제도 많은 상황인데요. 주요 국가의 정부를 보면 경쟁적으로 국가 데이터 전략을 다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치프 데이터 오피서라고 하죠. 각 기관마다 최고 데이터 책임자를 또 임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통계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걸까요? 아마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시면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치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이
바로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의 상관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서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그리고 통계 거버넌스의 연결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캐나다 통계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 데이터 전략 수립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통계청장은 국가 데이터 전략을 로드맵을 만들었죠. 바로 이런 내각의 CIO와 함께 만들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5가지의 전략적인 데이터 역량을 정의했습니다. 바로 보다 나은 통계 역량을 통한 보다 나은 캐나다라는 그런 비전하에서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그런 전략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5가지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통계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법을 2018년도에 통과시켰죠.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의 통계청장은 근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위원회의 위장을 맡게 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그리고 통계 거버넌스를 이와 같은 정부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가 사실 최초로 이와 같은 전용 데이터 조직을 정부 산하에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국가 데이터 청장이라는 자리가 생겼고요. 이런 총리와 함께 이런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 증진이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데이터 자문위원회가 201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 국가 데이터 청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9명의 자문위원회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정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호주 통계청장 그리고 정부 그런 커미셔너 그리고 수석 과학자인데요.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통계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3개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10개 국가의 사례를 한번 제가 보았는데요. 이 국가들을 보니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죠. 적극적인 협업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캐나다가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협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사례에 해당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병행으로 진행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도 병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행정부에서 데이터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과학통신기술부에서는 바로 데이터 산업 쪽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병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데이터와 통계 거버넌스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데는 어떤 유형의 거버넌스가 가장 좋을까요? 정부 안에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 거버넌스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이 모두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패널 분들과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우선 발표를 다 듣고 나중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분의 패널 분이 더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는 올라 아와드님이신데요. 팔레스타인 통계국의 국장님이십니다. 올라 아와드 청장님께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레벨에서 그리고 글로벌 레벨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통계 모던화와 관련해서 특히나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라 아와드라고 하고요. 팔레스타인 통계국의 공동국장이면서 통계 조율 및 통계 역량 수립 2030 SDG 어젠다 공동의장입니다. 오늘 이 국제 통계청 UN 공조 공식 통계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 관리와 위기 모니터링과 관련한 공식 통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통계 기관들은 굉장히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국가 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기후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해가 점차 증가하고 홍수, 화재, 기후 변화를 대응을 하게 되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공급을 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통계청들은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스크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통계 기관들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우선순위를 먼저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체 체계를 개발을 하고 그 결과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과 관련된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의 역량을 개선해서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팬데믹과 그리고 통계 기관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관계와 대응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제 발표가 보이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전반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구조입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요, 재난위험관리위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18년에 수립이 되어서 민관학 협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통계청도 이 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부가가치를 생성을 하고 서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 입안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관여를 함으로써 적절하고 정확하게 코로나 영향에 대응을 하려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수준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운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 팔레스타인 국가통계청과 위기대응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모든 양 기관의 직원들이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저희는 많은 이니셔티브를 실시하는 데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의사결정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저희의 파트너들과 그리고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언제나 저희의 문을 개방을 하고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니즈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데이터 니즈에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 관계를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력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했고요. 또 국제기구들과도 공동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국가 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진출해 있는 UN 기구들과의 논의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 저희 통계청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또 다른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팬데믹 통계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교육, 보건, 젠더, 노동, 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팬데믹 효과가 있는지를 통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모두에게 같이 공유했습니다. 자, 기술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 2020년 경제 예측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 예측치를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봉쇄가 1달 동안 계속되는 경우, 3달 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6개월 지속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각기 구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총리님과 기재부 저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각각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파트너 기관들에게 가이드를 제공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회복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좀 더 심오한 그런 관점을 공유할 수가 있었고요.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공표 과정에서 모던한 현대화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데이터 수집도 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도 모색을 했고요. 특히 봉쇄 기간 동안에 저희는 2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가 가계와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플랜 A, 플랜 B로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팔레스타인의 경제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가 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도 지속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연을 하거나 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통계들은 가장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조정을 하는 등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의 주기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저희 통계청도 원격 재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국가통계청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IT 인프라가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IT 인프라 개발을 위한 통계 모던화를 위한 IT 인프라 전략 수립이라는 것을 했고요. 또 데이터 스튜어드십을 더욱 강화하고 파트너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향후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모든 파트너들은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트너에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의 행동 계획도 다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또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저희의 업무 방식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요. 얼마나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팬데믹이 그만큼 저희 개인적으로나 혹은 기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통계 기관으로서 좀 더 명확하게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을 수립을 하고 또 통계의 모던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의 업무를 더욱 개선을 하고 또 국가 통계 개발 전략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라면은 저희가 그만큼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잘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통계 개발 전략, 그 중에서도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데이터 현대화, 그리고 데이터 상호 운용성, 그리고 모던화, 현대화,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춘 국가 통계 수립 전략 개발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그리고 경험 공유, 노하우 공유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일을 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의 협업 통계 기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또 다른 국가의 동료 통계 기관들과의 지식 공유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각자 기관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사회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업이나 경험 공유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두 개의 모듈을 적용해서 저희가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대학과의 경험 공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그 대표부들과
협업을 하면서 팬데믹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사 결정자들과 보건 분야 전문가들에게 아주 적절한 데이터를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 분야와의 협업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민간 분야가 위기 이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저희 통계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개방형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본인들의 니즈를 같이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도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었고 국가의 통계 전략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공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SDG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이니셔티브를 활용을 해서 또 그 이탈리아의 통계청과의 경험도 공유를 했고요. 또 민간 분야와의 경험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UNSD나 DFID와도 협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관 부처들과 그리고 정부기관들 그 외 다른 파트너 기관들과 플랫폼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플랫폼을 사용한 후기에 대한 보고서도 받았는데요. 이런 활동이야말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위기에 대응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SDG 플랫폼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계획은 그 SDG와 관련된 팔레스타인의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성공적으로 코로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 맵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파트너들과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허브 웹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팬데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통계기관으로서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 저희 팔레스타인의 경험과 저희가 했었던 업무를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국가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배울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통계야말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전 세계가 이미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위기에 대응할 때 통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비록 제 발표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 직접 여러분들을 뵙기에 조금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올라 아와드님. 팔레스타인 통계청의 사례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통계의 현대화 그리고
를 위해서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상자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현상에 대처를 했는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팬데믹에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통적인 인구조사나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이 올라 아와드님께서 좀 더 모던하게 상자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했던 것을 공유해 주신 게 참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통합과 그리고 데이터 준비성을 통해서 어떻게 재난 유형 경감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의 마지막인 일반 토론 시간인데요. 저희 연사들을 모두 모시고 아주 짧게 일반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발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재난유형 경감과 관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UNDRR의 갈레미란 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통계 체계를 조율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데이터 통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그 발표를 통해서 그 모든 정부들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통합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지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멕시코의 경험을 공유받았습니다. 멕시코의 국가 통계 시스템과 그리고 질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다른 유관 기관들과 조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다른 통계 관심사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통합된 형태의 정보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통계기관으로서 일하다 보면은 정부기관, 유관부처, 민간 분야 그리고 학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통합된 정보 생태계를 만드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서로 하는 질문들이 있죠. 자연스럽게 용찬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부 안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접근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네히에서는 이런 국가 통계 청으로서 조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정 박사님께 발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를 좀 더 회복 탄력성 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국가통계청의 조율 역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물론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나중에라도 질문을 체크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리케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그 다음에 또 정영찬 박사님께도 질문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시기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Paloma and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정용찬 박사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번 세션의 주제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광범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조율을 각 국가의 데이터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점점 부각되는 역할이 있는데요. 몇몇 국가들은 좀 앞서 나가고 리드를 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바로 데이터 스튜어드십의 문제입니다. 또 어떠한 유형의 역할을 각국 통계청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이터 스튜어드십이라는 차원에서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를 팔레스타인에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부분적으로는 어떤 그런 위기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촉발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각국 국가 통계청은 이제 우리의 어떤 보호구역에서 나와서 이제 나머지 데이터 생태계와 함께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국가 통계청에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생각은 해왔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데이터 업무를 좀 변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계속 해왔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역량이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어떤 대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 그런 수집 면에서도 혁신이 진행되고 있고요.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죠. 또한 응답을 수집하는 데도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 데이터 자료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이슈라고 저는 보고요.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 이슈죠. 또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어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수립해서 뭐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 데이터 정책 그리고 관련된 어떤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국가에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제와 대해서는 국가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국가통계청이 크게 관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좀 중첩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기존의 통계 규제와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 간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가통계청이 여기에 제대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체 정부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면 국가통계청에서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국가통계청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이런 데이터 생태계에서 맡을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와 같은 규제가 법안이야말로 국가통계청으로 하여금 우리가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런 계기가 저는 오히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국가통계청은 아마 이제까지 그럴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까지 국가통계청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통계법을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새로운 서베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또 다른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조사해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기타 다른 정부 부처에 이미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타 다른 기존의 서베이를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규를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의 그런 실행되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업무가 굉장히 크게 변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통계청이 보다 빠르게 좀 조기에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현재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변혁이 촉진이 되었기 때문이죠. 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테두리를 한층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기타 지역도 지금 들은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쯤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토픽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토픽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주제가 또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청중분들께서도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좀 더 심층적으로 이런 토픽에 대해서 추후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용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거버넌스 그리고 생태계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I asked to the panelists. 제가 패널 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I agree with the panelists. 지금 패널 분께서 해주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는 우리의 적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즉 데이터 공유라는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런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어떤 공유의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또 데이터를 반면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둘 다 중요한데요. 한국의 경우는 cover the pandemic. 저희가 이런 팬데믹 사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Disease law. 이와 같은 기존의 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도 유사한 어떤 법규 개정을 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문화가 또 다르고 또 역사도 다르고 Different way of thinking.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관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I know the standard 저는 not exists. 여기에서 어떤 절대적인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절대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We think 다음 두 번째로는 in terms of data,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we have no money to survey 우리가 수많은 and surveys. 수많은 서베이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Survey. 어떤 경우는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정부가 하는 서비라고 하더라도 응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the data that exists already.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 혹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와 같은 데이터는 정부가 갖고 있는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을 해야 하죠. 코로나와 같은 그런 데이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Last one is the 마지막으로는 바로 협력의 문제인데요. 국가 간의 협력 혹은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민간 기업과의 협력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verywhere. 사실 데이터는 도처에 존재합니다. 50 years ago or 15년 전 혹은 years ago, maybe the government 1000년 전 big power 그때는 정부가 막강한 데이터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변화했습니다. 데이터의 권력이 변화했습니다. 아마 정부보다도 민간 기업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민간 기업의 파워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our activity or our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이런 민간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corporate companies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해서 이런 팬데믹이 되었던 혹은 다른 재난이 되었던 이런 대응하는 데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재난은 여러 가지 경제 재난,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이 될 수 있죠. 저는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정말 적확한 주제죠. 저희가 몇 가지 세션을 통해서 프라이버시와 통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적절한 주제였습니다. 프라이버시는 특히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게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되는데 서로 다른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하는가라는 질문도 저희가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통계인으로서도 중요하고 또 국가통계청 입장에서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일반 시민들과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도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내가 데이터를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정말 큰 주제로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은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물리적인 데이터 수집과 대체 데이터 수집 방식 간의 균형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도 역시 많은 국가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너로서 그리고 또 데이터 오너가 더 이상 아니게 될 때의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통계청들, 통계기관들은 전략을 현대화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올라 어워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상자 바깥으로 나와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위 표본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이터 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죠. 어느 정도의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정보, 어떤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게 아까도 정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 없이 혹은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 데이터를 좀 더 품질 높게 그리고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통계의 현대화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또 저희가 몇 가지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격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격차가 있었을 텐데 국제사회에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받아서 감사한데요.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언급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전문가 그룹이 하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룹인데 거버넌스를 위한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파트너십 모델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에스캅에서 이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저희 에스캅이 같이 관여를 함으로써 정말 단 한 가지 요소라도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가 바로 그 요소가 될 텐데요. 저희가 통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물론 모든 기술적인 이슈라던가 혹은 조직 안에 적합한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실험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통합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거버넌스로 가고 또 파트너십 모델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저희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몇 가지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파트너십 모델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 통계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민간 분야의 데이터 소유주들과 협의를 하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영역에서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국가별 경험 공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각 국가의 맥락별로 솔루션을 찾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다리에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간다면은 통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저께도 저희가 그 전문가 회의 첫 번째 날이었는데 이 첫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분류화를 하자 그리고 파트너십 모델을 좀 문서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 모델을 논의할 때 민간 분야의 데이터 소유주가 정말로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왔다 갔다 핑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협의 요소들이 있겠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파트너십 모델을 할 때 주로 실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CSR을 좀 강조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 모델의 예시가 있으니까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 소스를 보고 기관의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개도국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 그룹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데이터 리소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도 아태 지역의 시차랑 좀 맞는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같이 조인하셔서 이야기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사회, 그러니까 국제통계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팔로마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또 다른 연사분들도 발표할 때 언급을 하셨지만 좀 광의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국가 통계 기관들은요 데이터 영역에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가에서 국가 통계 기관들은 물론 수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저희가 항상 만나는 문제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품질이 다양하게 서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조사는 결국 데이터의 희소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무조건 받지 않고 필터링을 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훌륭한 방식으로 통계의 형태로 생산을 해서 사회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통계 기관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조사 운영국을 따로
조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일정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그 실패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시의성이라고 봅니다.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조사를 실제로 실시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항상 시의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은요, 유관성과 유용성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유용하고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 이면에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보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남아있다면 기관이 기민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기민해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수요가 점차 빠르게 그리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의 시대에서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낸 솔루션은 저희 모두에게 효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로마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데이터 홍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데이터 홍수라는 단어도 생각을 했지만 점차 까다로워지는 데이터 이용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1년 정도 됐다면 정말 새로운 데이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정말 빠르게 정보가 업데이트 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 국가 개발 정책, 공공 정책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그런 데이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활동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원을 찾아서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통계를 제공을 해서 국가 통계가 주기적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터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질문은 모든 그런 연자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 과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이터는 어떤 중요성을 띠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네, 정용찬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think your question is 질문을 해주신 게 me. 사실 제가 적합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 그냥 전문가이고요. 사실 제 주요 분야는 ICT 정책 Nationwide 그리고 국가 전체의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쪽인데요.
disaster related 그래서 이런 재난과 관련된 어떤 통계가 딱 제 그런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point of view, the cooperation 어떤 협력, with in terms of nationwide or in, 국가 전체적인 혹은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give us some points. 저희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think more and more 첫 번째로는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national level cooperation. 국가 차원의 협력보다도 이런 글로벌한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We are 아시겠지만 the age of the 우리는 transformation. 디지털 변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경제와 이런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We 있죠. have to change our paradigm.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in the area of 생각합니다. statistics, 이것은 통계의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classification. 우리는 어떤 국제적인 분류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류 체계는 어떤 고전적인 경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onomy 우리가 revenue 경제의 어떤 수입을 계산할 때 aspect 어떤 디지털적인 측면까지 아직 고려하지 않죠. 사실 이런 디지털의 측면을 계산한다는 것은 perspectives.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이고 또 쉽지 않습니다. Need to change the 이 밖에도 우리는 interpretation. 국제 분류 시스템을 그런 면에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요. We have already 그리고 international level. The, 이미 우리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통계 품질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about we change the statistical quality. 여기서 어떤 통계의 품질 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통계학자이고요. Known about the 그리고 여러분 모두 aviation, 어떤 표준 편차라던가 and 혹은 어떤 표본의 테크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to fight these 근데 우리가 or pandemic 어떤 재난이나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통적인 통계의 paradigm. 어떤 사고방식이나 패러다임에 갖고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We may not 물론 change all of these 우리가 이런 표준을 모두 다 바꾸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changes. 다만 어떤 소소한 변경은 Aging. 이런 시대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고요. We may give up the 우리가 standard 어떤 통계의 표준을 or 어떤 시의성이라 혹은 준비도를 위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통계의 어떤 표준 같은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계 방식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not 이런 환경이 result of survey. 이런 서베이를 제대로 해서 어떤 통계를 생산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한 여러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주제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다른 패널 분들께서는 시간차 때문에 지금 다들 좀 힘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보를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떤 팬데믹이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즉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팬데믹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다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두 가지가 저는 핵심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발표에서 계속 나왔던 테마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율, 조정, 코디네이션, 그리고 현대화입니다. 통계의 현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데에도 통합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재난뿐만 아니라 여기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이런 통계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기를 바라고요. 제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그런 회의의 남은 세션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꼬메즈님, 한센님, 그리고 정 박사님 활발한 토론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별 동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한국인프라기술정보원 그리고 UN 통계처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신청하시고 휴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3시 반 서울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2시 30분 정도가 되겠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어려운 그런 일정인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세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entire world has encountered a crisis due to COVID-19. Moreover, the world is struggling to fight against the mutant viruses that continue to break out. We ought to prepare for not only COVID-19, but also other potential viruses that can arise in the future. We are required to refocus on the quarantine system again. Whenever a confirmed case of COVID-19 occurs, what epidemiological investigators do? Identify places visited by confirmed cases. Contact tracing. Identify potential sources of infection. Identifying areas at risk of infection and establishing quarantine measures takes a long time as the implementation must be done by humans. Since large-scale outbreaks lead to exponential increase in data processing load, more time and workforce are required. The more time it takes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nalyses, it is inevitable to see an increase in weaknesses in the quarantine measures against COVID-19. K-Quarantine Solution can handle problems that the existing quarantine measures cannot solve. It is a system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diverse overseas environment. Based on Korea's COVID-19 epidemiology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which has been globally recognized for its excellence. The Kore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automatically presents where the confirmed patients have been and the areas at risk of infection within 10 minutes based on AI analyses. In addition, for a facility at risk of group infection, the QR code-based electronic registry system enables the quick identification of persons contacted by confirmed cases. People who self-quarantine can manage their health condition through the Safety Protection app and prevent further spread of diseases by safe self-isolation. K-Quarantine Solution can contribute to decreasing unnecessary wastes of time and workforce while establishing efficient quarantine policies. In addition, even if a large number of confirmed cases occurs, our capacity of analyzing the data of 100,000 people per day allows us to deter infectious disease and prevent proliferation of the virus by carrying out rapi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ur quick and efficient K-Quarantine Solution will support you in preventing and impeding the spread of COVID-19 and new infectious diseases. We hope that our K-Quarantine Solution will be able to quickly end COVID-19.